남녀는 차이가 있나요? 이런 책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네, 상담사들의 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많은 남녀들의 공통 관심사,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녀 일반화 시켜서 남녀는 차이가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있겠죠? 있겠죠? 자신감이 없는 예. 아니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외모도 틀리고, 목소리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좀 고사하게 심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리적으로요. 일단 저는 이 처음에는 남녀 차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감 생각해 보니까 살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조금 쉽게 다가간다면 연애 심리 있잖아요. 연애 심리.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애 심리에서도 또 보면은 좀 남자들은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싶어 한다든지, 근데 또 여자는 손부터 잡고 싶어, 손을 좀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그런 심리를 내가 조금씩 찾아보니까 남자는 좀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뭐 본인의 생각대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팔짱을 끼고 싶어 하고, 또 여자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너와 나는 대등한 관계다. 그런 평등한 관계라는 이런 심리적인 표시라고 또 안내를 하더라고요. 또 보면은 또 우리가 또 남자들은 또 일이 우선이고, 또 여자는 또 그 남자와 같이 하는 그 시간과 그런 것들을 좀 더 여자들은 좀 관계에 좀 더 우선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남자들은 또 고민할 때, 고민이 있으면 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여자들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또 나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 원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남자 같은 경우 어디 갔지? 또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애정이 없어도 스킨십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여자는 또 이제 그런 남녀에 있어서 이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스킨십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르다,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내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내구조, 그러니까 남자는 무슨 사건이 하나 생각되면 그냥 해결 방법이잖아요. 그럼 하지 마. 근데 여자들은 그래서 마음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공감하고 너 그랬어 나는 이해 이런 거고, 또 이제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자면 남자는 종족 번식. 그러니까 남자는 왜 그러잖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본능에 충실한 동물적 욕구가 있고, 남자는 손을 잡으면 더 이상 계속 진 올라가잖아. 손 잡으면 뽀뽀하면 그 이상의 관계인데, 여자들은 그걸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느끼지만, 남자는 무조건 동물적 본능에 의한 진도만 나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남녀의 차이는 아무래도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뭐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남자들은 약간 심플하다, 여자들은 좀 복잡하다, 세세하다, 세밀하다,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거라면 남자로 살고 싶어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최근에 느꼈을 때 여자로 살기 잘했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요, 신랑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열심히 신랑이 저를 키워주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아직 키우려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아내들이 남편 키우는데. 아유, 그러니까 신랑이 군대에 있다가 이번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이기보다는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의 해야 되는 책임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면에 신랑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넌 자아 실현 중이잖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음 나는 내가 좋아서 아이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서 상담하는 일을 택했고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신랑한테 나 아직 크려면 멀었어." 이러면서 "넌 도대체 언제 크는 거냐."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서 가끔 그럴 때 보면 좀 신랑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항상 그냥 농담식으로도 얘기하고 신랑도 "알았다. 더 키워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난 여자로 그러니까 좀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너는 네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받고 '나 진짜 할 얘기 없는데.' 생각했다가 반대로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남녀의 차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았어요. 2011년인가? 그때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또 다른 책이 거짓말을 하는 남자, 눈물을 흘리는 여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저자의 책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작가가 부부예요, 부부. 남편하고 아내가 동시에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남녀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분류를 해 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미국 책이지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 부부가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막 약도 그려 가지고 이렇게 동네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톨게이트 빠져나간 다음부터는 인제 가다 보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아내들이 자꾸 이러잖아요. 아이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물어봐.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직진했다가 낮에 되더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아내한테 지도책 주면서 "야 지도 좀 봐봐. 우리 어딘가." 그러면 여성들은 이 공간 감각이 또 떨어져 가지고 그걸 또 못 봐줘요. 결국은 같이 가다가 싸우는 거야. 아내는 "너 왜 안 물어보냐."고 싸우고 남편은 "너 왜 지도를 제대로 못 읽냐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는 생기게 될까요? 본능인가요? 아니면 사회화인가요? 뭐 학습한가요? 뭔가요? 본능? 본능적이지 않나요? 그래요? 대부분. 이런 분야를 다루는 게 인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 남녀의 그 차이 뭐 이런 거 많이 다루거든요. 다루는데 진화 심리학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시 시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시 시대 때 농경 사회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동물 잡아서 먹고 산에 있는 과일 따먹고 이랬잖아요. 농경 사회 되기 전에. 그때 남자들의 일은 뭐냐면 창칼 들고 동물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아내들은 이제 애 키우고 이제 가사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남자들이 인제 아들,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해 가지고 인제 창 들고 칼 들고 인제 뭐 돌도끼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인제 가다가 멧돼지를 딱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놓치면 또 멧돼지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저거 잡으면 혹시 저게 멧돼지 엄마인데 저 뒤에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고아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어깨에 힘주고 이제 집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옛날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인 가족, 5인 가족이 멧돼지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그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4분의 1 쪽을 먹든지 그러면 4분의 3 쪽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소금에도 절여보고 훈제도 해보고 간장에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멀티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진화가 굉장히 멀티플한 그런 애도 보면서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면서 또 아이가 앵 그러면 저건 배고파서 앵 그런다 저거는 뭐 응아해서 그런다 이런 멀티플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단순 무식해졌다는 거죠. 그게 심리적 DNA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21세기 사는 현대인의 남자 여자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화된 남성도 있고 남성화된 여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부부가 살면서 또는 남녀가 연애하면서 똑같은 사안이 벌어져도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게 여성들은 굉장히 멀티플하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진화의 심리학인데 진화학과 심리학을 이제 결부한 거죠. 진화 심리학.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나요? 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말 들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외도 문제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 남자가 외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 외도란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의 일이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관계 끊으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관계는 끊었을지 모르지만 네가 그 여자한테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마음도 줬던 그게 나는 너 관계 끊고 온 건 둘째치고 나는 못 참아. 난 그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남녀가 같은 사건을 딱 겪어도 남자들은 뭐 왜 잔소리야. 관계 끊고 안 만나는데. 내일 다 했는데. 이런데 여성들은 관계를 끊었어도 내 이 정서가 해결이 안 된다. 억울함이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복수라든지 분노라든지.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공감 능력을 떠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관계 끊었으면 내 할 일 다 했는데 왜 저렇게 난리여. 왜 저래 뒤끝 장렬이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연인들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양다리 타거나 이러면.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있잖아요. 뭐 결혼 생활 하거나 아니면 연애할 때 처음에 하면 알콩달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시간이 점점 누적되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남자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저희 집은 제가 더 남자 같고 신랑이 더 여자 같아서 아, 신랑이 더 그렇구나. 잔소리가 많아요. 네. 그래요? 왜 잔소리예요? 이렇게 아니면 좋은 소리예요? 아유, 잔소리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청소하는 것도 아, 남편분이 그 훨씬 잘하세요? 청소를? 제가 이제 주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제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신랑이 공부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청소도 신랑이 뭐 밥이나 이런 거 중간중간 찌개 끓이는 것도 가끔 청소 이제 그것도 신랑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잔소리가 더 "청소 왜 안 해서 지저분하게 만드냐. 바닥에 머리카락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꽤 힘들더라고요, 남자의 잔소리가. 그러니까 그걸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아내가 잔소리가 많고 남편이 그걸 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음. 반대 입장에서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은 잔소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집은 자기가 잔소리하는 걸 알아요, 다행히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잔소리하는 사람들. 네. 그 남자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남자들이 그거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하는 행동과 인지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기 때문에 너의 말을
네 뭐라고 하면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나는 맞게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너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질을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들리니까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니 조금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자는 이렇게 어떤 사건과 남자를 이렇게 별개로 분리를 하는데 남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상태하고 그 여자를 같이 이제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포함을.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사람을 1대1로 보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만약에 일이 있으면 일과 이 여자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럼 일이 먼저 바쁘다 하면 일이 우선시가 되고 여자에게 좀 집중해야 된다면 또 여자가 우선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고 내가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인격체가 나한테 이제 자꾸 이제 간섭이나 그리고 나의 영역을 이 남자라는 이런 본성 자체가 이 영역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 조금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무슨 어떤 이 남자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를 간섭하는 느낌? 나의 영역을 흐트린다는 느낌? 그런 게 이제 본능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진화처럼 이 남자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창과 또 이런 무기를 들고 그리고 내 영역 안에서 먹이를 잡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또 내가 이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잡잖아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는 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자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격이 있다, 차이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잔소리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이런 존재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느낌?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약간 좀 상당히 좀 경계하는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봐서도.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를 못하고 크게 싸우고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뭐 외도가 되든 이혼을 하든 이런 과정들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좀 이렇게 진다, 약자다, 좀 의리다 이런 약간 그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승부욕인가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자존심이 좀 세다?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그게 조금 세죠. 센 것 같아. 자기 아집? 특히 남자들은 그 남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예를 들어 키가 좀 왜소하다? 제가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움찔할 때가 언제냐면 악수할 때 자기 손이 작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손이 크게 느껴질 때 남성들 움찔하거든요. 약간 열등감 같은 걸 느낀다고 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손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키는 큰데 손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손 되게 크시네요 이러거든요. 저로 그런 게 약간 뭐라고 할까 남성성에 대한 자존심이 좀 상한다? 뭐 그 키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내가 됐든 뭐 여친이 됐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뭐 듣기도 싫겠지만은 그 말대로 자기가 물론 의존적인 사람이야 그냥 따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말 다 들으면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되게 뭐라고 할까 을 위치에 가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 들으려고 하는. 들으면 내가 좀 뭐 약간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고집을 부리거나 좀 자기 주관대로 그냥 갔다 돌아오는 길이라도 그냥 일단
물어보지 않고 직진해버리는 거죠. 갈림길이 나왔을 때.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운전하다가. 결국은 이 길 아니네 하고 몇 킬로 달린 다음에 되돌아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예.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꽤 힘들더라고요. 남자의 잔소리가. 남자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결국은 이 길 아니네 하고 몇 킬로 달린 다음에 되돌아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예. 제가 아는 남자분에도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주변에? 네, 물어보지 않고. 음. 시간 맞춰서 항상 오시는 분인데, 한참 돌아서 오세요. 그래갖고, 약속 시간은 절대 딱 맞춰서 오시는 분인데 왜 드셨었더니, 직진해갖고 가갖고, 계속 돌아서 오시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자들에 비해서 수영력이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적다고 할까?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맞잖아, 그렇지 않아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란 말을 응도 아니고 아니란 말도 잘 표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둥글게 흐름멍텅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자기 주장의 표현이 성향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내가 이 말로 하면서 이 여자, 뭐 아내가 됐던 커플이 됐던 이 여자분하고 이렇게 논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회피하시는 그런 것 좀 보이는 것 같은. 제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런 성향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연이든 부부든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굳이 좋게 말을 하면 남자들은 이제 큰 틀을 본다고 할까?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디테일에 약하잖아요.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정말 삭발을 싹 하고 오면 금방 표가 나는데 살짝 머리 따듬고 오면 살짝 모르거든요. 나 변한 거 없어. 그러면 뭐 똑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서운하고 이 사람 관심이나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 남성들이 이렇게 머리 짧아도 이게 따듬었다 안 따듬었다 금방 알더라고요. 그게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렇게 스캔하는 능력이 되게 디테일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들이 왜 우리가 상담할 때 상호 의존적인 게 병리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는 상호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큰 숲을 보는 사람의 장점이 있고 그 속에 나무와 숲을 풀을 보는 사람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 상호 보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내 스타일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그러니까 헤게몬이잖아요. 그 주도권이. 그걸 쥐려고 이제 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유효 기간은 끝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1년 만에도 끝나고 어떤 부분은 3년 만에 끝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사는 거죠. 이제 철 들 때까지. 좀 전에 고 선생님이 남자분들은 이제 큰 틀을 보고 여자들은 좀 디테일하게 본다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뭐 추가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예물 반지를 보러 이렇게 커플이 됐던 어떤 신혼부부가 됐던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 각자 반지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 다 그냥 딱 이거 주세요. 근데 그냥 그 남자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굵고 그냥 눈에 띄는 거. 그러고서는 안 보신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저것도 뭐 해주세요. 이것도 뭐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매장이 깨끗하네. 뭐가 예쁜 게 많네. 직원한테 이거는 어떻고 저렇고 막 물어보고 남자분은 옆에서 빨리 사. 빨리 사. 그러고 끝났잖아. 일 끝났잖아, 남자는. 네. 그리고 레스토랑을 갔을 때도 이 남녀 차이 거기 실험에서 나온 결과에서 남녀 차이에서 레스토랑 갔을 때도 남자분들은 딱 갔을 때 메뉴판만 본대요. 그것도 메뉴판에 그냥 벌써 주문된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대표 메뉴
시그니처를 먹으면 되고, 그 여자분은 메뉴가 뭐가 다 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점원의 청결 상태는 괜찮은지, 가게 분위기는 어떤지, 옆에 주위 테이블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뭐가 잘 팔리는지, 바닥은 깨끗한지, 여기에 놓여져 있는 티스푼은 깨끗한지, 그런 거를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빨리 시켜 그거를 말하는 동안 여자들은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스캔하고 있느라고 메뉴판을 그제서야 이제 느껴보는 거죠. 알았어. 그러면 남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여자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냥 밥 먹으러 왔으면 밥만 먹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공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은 그냥 큰 틀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의 목적은 이 식당에 와서 이 종업원들이 친절한지, 위생 상태가 좋은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먹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배고프니 밥을 먹고 나가는 그 목적 달성을 하면 되는 건데, 여자들은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보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예물 반지도 그냥 반지 사갖고 마음에 드는 거 골랐으면 사갖고 나가면 되는데, 그 여자분은 포장이 어떻고 직원의 태도가 어떻고 이것저것 여자들은 많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자기의 성격이 나오면 이러면 왜 너는 왜 이래, 같이 뭐 안 봐줘, 왜 같이 안 해줘, 이러면은 남자들은 왜 여자들은 이렇게 피곤해, 그래서 그런 말다툼다고 해서 아까 공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은 이런 큰 틀 안에서 보고 그 큰 틀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달성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고, 여자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 얘기를 내가 남자분하고 이 대화를 나눴을 때 그거를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는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 그런 말에 대해서 공감해 줄 필요도 없고 이미 샀으면 끝나고 먹었으면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그런 좀 남녀의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런 심리를 잘 네. 아는 카사노바들은 바로 여성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역이용하죠. 그러니까 그냥 싸구려 포장마차에 가서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그럴싸한 레스토랑, 예? 이런 데 가서 사람의 환심을 끄는 건데, 남자들은 모든 게 다 일이에요. 일적으로 생각해요. 식당은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거기에 뭐 고급 뭐 맞아요. 화가 있든 뭐. 오늘 저도 오랜만에 아주대에서 교직에 있는 친구하고 오랜만에 남자끼리 만났거든요. 방학 때만 만나서 밥을 먹어서 1년에 2번 먹는데, 점심때 가니까 뭐 아줌마 부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회사가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쪽 시흥에 유명한 저수지 중에 무랑리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완전히 그 썸 타는 장소로 유명했던 곳인데, 예.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식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회사 근처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몰려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별도로 차를 타고 와서 식사하는 촌이니까 갔더니 뭐 거의 7, 80%가 하여간 40, 50, 60 줌마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남자들이 떨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뉴판 갖다 주는데 올 거 없어. 그냥 메뉴에 정식 끝. 뭐 맛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아. 뭐 버플먹이야 맛있으면 좋고 맛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근데 여성들은 꼼꼼하게 셀프 바이 가사도 보고 뭐 있나 보고 예? 다 그렇게 섬세하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융화를 시키려면 결국 이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질적으로 좋으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남녀 사이에. 맞아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야 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데는 원튼 원치 않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생기거든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것도 결국 인간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처음에 뭐 결혼할 당시에 뭐 유복하게 결혼했든 그렇지 못했든 관계없이 결국은 부부의 또는 남녀 관계의 어떤 그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대화와 소통 이런 거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의사소통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타협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거기 보면은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10살 차이가, 부부가 10살 차이가 나고, 결혼한 지도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었고, 그런데 자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그 결혼 생활, 그리고 10살 차이면은 세대 차이도 나잖아요. 날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취미가 같은 거예요. 주말마다 그거 중요해요. 네. 주말마다 바이크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게 공동의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과거에는 바이크였고, 지금은 이제 작은 그 오토바이를 구입해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 근데 그 취미생활도 어떤 부분은 취미생활은 같은데 또 따로따로 가는 사람도 있어. 부부가 맞지 않으면.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난 저기 가고 싶어 이러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잘 타협을 해서, 취미가 한 가지라도, 고급 취미가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영화라든지. 그래서 나는 부부든 이성관계든 보면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남자가 너무 이제 크게 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는 거.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또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10걸음 가는 걸음이 10걸음 갈 때 여자가 한 걸음을 간다고 하면 남자는 조금 5걸음, 또 여자는 또 4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화, 진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통점을 찾는 거. 진짜 성격이 비슷한 거, 뭐 성격이 다른 거, 이거는 뭐 성격이 달라도 많이 싸우고 성격이 같아도 대립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있잖아요. 이게 네. 남자들이 일중심적인 거 같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일중심에서 정서중심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생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갱년기 있거든요. 갱년기가 오고 나면 굉장히 남성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게 막 무슨 공감 능력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 욕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막 위로받고 싶고, 막 격려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여성들이 한 20년, 30년 결혼 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서운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복수를 하는 거야. 아내들이 정서적으로 안 도와주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 노년 외도가 많아지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남성들은 이 성적으로 어떤 욕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지만 능력적인 부분 이런 게 이제 감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가장 상처 많이 받는 남자들의 말이 뭐냐면 부부관계를 했는데 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남자들은 심쿵하거든요. 진짜. 뭐야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걸 자기 아이덴티티처럼 이렇게 붙여요. 성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성적인 평가, 배우자를 통해서. 그런데 외도 관계를 맺으면 상간녀는 무조건 오빠 따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게 능력이 좋아서 따봉이 아니고 따봉을 해줬을 때 오는
이득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뭐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득도 있잖아요. 뭐 명품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속된 말로. 그러니까 뭐 따봉해줘 가지고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배우자한테 존중받지 못하거나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당하거나 이랬는데 어떤 상간녀가 있는데 진짜 성적 능력은 동일하더라도 오는 피드백이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마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5060 됐을 때 남자들이 정서적 욕구가 그때 이제 늦게 철들면서 막 세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40, 50 정도 되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거의 최정점에 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은퇴도 하면 사실 이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외도 관계 안에서 무조건 내가 바보같이 연고 없다 하더라도 오빠가 최고 이런 마약을 먹다 보니까 노년에 정서적인 욕구는 강해져. 그러나 자기 배우자한테는 그런 정서적 공감은 잘 못 해주면서도 자기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는 그걸 챙겨 먹는 거고 성적인 것도 챙기지만 상대편인 상간녀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뭔가 또 이득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짬짬이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부관계 안에서 뭐 나중에 철이 들어서라도 정서적으로 교감이 잘 되면 좋은데 아내들은 20, 30년 동안 결혼 생활해 오면서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50, 60 남자들 됐을 때 안 줘요, 여자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또 호르몬이 바뀌면서 남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국은 노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년에 생기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헤어지자니. 뭐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헤어지면 더 속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남자들이 안 놔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혼자 자립 독립하는 게 밥 해 먹는 것부터 해서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맨날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외식할 수도 없고. 독일에는 한국에도 대안학교가 있는데 발도르프 학교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발도르프 대안학교.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일부분을 한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서 뭐 인형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발도르프 학교 가면은 그 우리가 이제 남성 여성 나눌 때 섹수얼리티가 있고 젠더가 있잖아요. 젠더적인 부분에서 껍데기는 남자지만 여자의 성 역할을 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 학교에서는.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남자의 성 역할을 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느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바느질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마 지금은 모르겠는데 MZ 세대들은 모르겠는데 뭐 40, 50, 60 이런 분들 바느질을 언제 해보냐면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하거든요. 자기 명찰 달고 이럴 때 재봉틀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소 들어가면 그냥 바느질로 이렇게 꼬매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자대 가면은 다 재봉틀로 드르륵 박아주니까 바느질 할 틈이 없거든요. 할 기회가. 그리고 요즘은 재봉틀 안 박아요. 찍찍이로 붙여요. 착착이. 네, 찍찍이로 붙이기 때문에 재봉틀은 라떼죠. 네, 그것도 또 연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부대막하고 전부 착착이군요. 착착. 네, 찍찍이 예, 벨트.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바느질할 일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았어. 그러면 남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여자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네, 근데 아마 훈련소 갔을 때는 바느질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임시명찰 다니까 안 그럴까요? 어쨌든 과일 깎는 것도 남자들이 배우고 발도르프 학교 가면 그러거든요. 대신 여자애들은 목공 같은 거 있잖아요. 가구 만드는 거. 그런 건 자르고 대패질 해야 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 그걸 반대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젠더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과일 깎다 보면 손도 비고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남자들은 과일 깎는 거 그게 뭐 힘들어.
사과가 무슨 뭐 20kg짜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칼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역할에 대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이야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겠지만 옛날에 외벌이 할 때는 그러잖아요. 남편들 나가서 돈 벌어 오면 너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성들이 맞벌이 안 하더라도 남편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 보내고 나면 가만히 지켜보면 소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부터 해서 시장 보는 거, 또 기본적인 가사 챙기는 거. 이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 그 액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성역할을 안 배워놓으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 그냥 뭐 아침 9시 되면은 그냥 설거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탱자탱자 오후 3시까지 탱자탱자 하는 줄 알거든요. 대신 또 여성들도 남성들의 성역할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뭐, 아, 돈 벌어온다고 되게 위를 떨치네 이러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빠방 붙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도 X세대나 이런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들은 막 그래요. 되게 억울해요. 선생님, 내가 평생 돈 벌어왔거든요? 근데 내가 뭐, 이성 문제 하나 만들었다고, 뭐, 죽이니, 살리니, 사니, 못 사니, 막 그런 거면 나도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해시켜야 되고, 그건 당신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걸 또 설명해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게 상담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예요. 왜냐하면 준 사람은 많이 줬다라고 느끼거든요.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느끼고. 그게 인간 아닌가요? 맞아요. 정성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연애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공통분모 때문에 호감이 생겼다가 이제 이 사랑의 약발이 빠지면 어떤 것 때문에 싸운다? 이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이 아니라 여집합이라 그러잖아요. 그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기 싫으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너 내 스타일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편하잖아. 그럼 상대편 배우자도 똑같겠죠. 아니 네가 양보하고 내 스타일대로 해.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나온 부부들도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남녀가 다르다, 차이가 많다. 그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그 모토만 이야기할 뿐이지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그 갭을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적응하고 조합을 이뤄서 좀 더 나은 삶을 업그레이드 할 거냐, 여기에는 관심 없고 뭐 남녀가 다르죠, 뭐 차이가 있죠, 뭐. 그래서 그 이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성격이 달라서 좋았던 건데 서로. 맞아요. 저랑 성격이 반대되니까 내가 없는 걸 상대가 가지고 있고 그 상대도 자기가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렇죠. 내 욕망을 채워준다고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고릴라였어. 진짜 뭐 객관적으로 못생겼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10사람이면 지나가면서 이러면서 아유 별로 잘생기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하루 TV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 선생님이 TV에 나온 거야. 부부 프로그램에. 사모님이 절세 미인인 거예요. 근데 무슨 그 부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부부가 저기 뭐야 섭외가 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 뒤집어졌잖아. 우와 저 선생님 사모님 진짜 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애들이 짓궂은 애들이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그렇게 예쁜 여자 얻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변이 뭔지 아세요? 야, 그럼 못생긴 여자 얻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남자들이 의외로 키 큰 여자 좋아하고 또 키 큰 남자들은 또 키 작은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게 보면은 자기의 욕망이거든요. 욕망이 투사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차이가 나서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아유, 내 와이프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쭉빵빵인 여자한테 눈을 흘기다가 이제, 예? 거기에 빠지는 거고, 예? 여성들도 마찬가지. 사실 남성의 외모 안 본다고 여성들은 그냥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이고 좀 능력 있고 이런 거만 본다고 하지만 몇 년 살다 보면 타성해졌다 보면 아이고, 내 남편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저렇게 멋대가리가 없지? 그러면 이제 제비 같은 남자들이 이제 살짝 와서 사모님 이렇게 하면 이제 혹하는 거죠. 이 남자가 가장 백마탄 왕자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아니, 결국은 그러잖아요. 네, 결혼하는, 나중에는 결혼하는 이유와 이혼하는 이유가 같다. 네. 아,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실증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서 했는데 결혼 생활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재미가 없고. 그래서 외도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다정다감하다는 게 나쁜 쪽으로 보면 엄청 그 잔소리 많고 이런 게 다정다감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연애 때는 뭐 어디 아파 뭐 해줄까 막 이러면 다정다감하게 맞아. 느끼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여기는 왜 이리 먼지가 많어, 이거는 왜 안 닦아, 막 이런 잔소리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연애 때랑 결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 말만 좀 줄이면 내가 살겠는데, 근데 사실은 연애 때 그게 좋아서 자기가 마음 빼앗겼던 거거든요. 맞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남자가 좀 과묵하고 그러면 사람이 되게 점잖고, 그런데 나중에 결혼 생활하다 보면 저런 곰팡이를 대요. 맞아. 재미없고 답답하다. 그게 좋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이라니까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으면 잘 되든 못 되든 거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잘 되면 내가 잘 선택한 거고 못 되면 저 인간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도 연애하다가 또는 부부 생활하다가 갈라질 위험이 되는 게 그거인 거예요. 같은 건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만났고 어떻게 하다가 결혼까지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연애 때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진짜 해요. 이 사람 그때는 과묵하고 진짜 남자답게 보였죠. 너무 막 이렇게 깐족대고 촐랑대는 남자 나 질색이었거든요. 막상 한 20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답답해 죽겠어요. 속에 뭐가 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 뭐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은 그런 얘기들 되게 일반화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어느 커플이 됐던 어떤 부부가 됐던 그때 초심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좋았던 걸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사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감옥했던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 좀 있고 다정다감하면서 좋겠다고 하면은 자기 남편만 그 감옥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자기는 남자들 다 통틀어서 감옥한 남자들은 다 싫어. 자기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다정다감하고 말도 잘하고 멋스럽고 그런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혼 가정들을 보면 그래서 나와서 이혼을 했음에도 또다시 재혼할 때 그 감옥했던 그런 비슷한 전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 다시는 이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재혼과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앞에 반복됐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그게 익숙함의 저주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전 파트너가 과묵했으면 새로운 파트너는 되게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 원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아요. 이렇게 재혼 상담 해보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신 분들이 또 재혼하면 또 가폭이 맞아요. 또 높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재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아닌 사람이라고 믿겠죠. 결국은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탁탁탁 건드리는 사람은 악마든 천사든 그냥 자기가 그냥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도 많아지니까 재혼도 이제 많아지는데 해외는 그게 재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일 수상했던 사람도 5번 결혼했는데 그 전 배우자들 보면 비슷해요. 이미지도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선호하는 그 이성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안 되면 A-를 선택하는 거지 B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연히 관계가 좋은데 이혼할 리는 없잖아요. 뭔가가 갈등이 있고 해결 못하니까 이혼하는 건데 재혼한다 그러면 A-나 A2-가 안 되도록 사람도 분별해야 되지만 자기 욕망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망 여기서 못 채운 거 여기 가서 채우려고 하니까 똑같이 A-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녀의 어떤 차이 이거로 인해서 파트너 선택, 결혼 생활, 뭐 연애 생활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뭐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죠, 뭐. 네. 예, 어쨌든 뭐 중구난방으로 수다를 떨었는데 혹시 마무리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잖아요. 그랬을 때 부부라는 것은 결을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와 나의 합을 맞추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 뭐 그런 게 부부니까 남녀는 혼자 살 수 없고 뭐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성격 차이 뭐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을 맞춰가는 게 부부고 남녀의 차이는 뭐 부부라며 극복하고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남녀 사이 관계없이 어떤 사람하고도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지만 부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만큼 대화하는 시간도 되게 길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사소통의 차이점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어떤 성격인지를 내가 다 알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진짜 뭐 가까운 심리센터나 이런 상담소를 찾아서 TCI 검사 같은 거, TCI 뭐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해보시고 서로를 조금 어떤 성격인지,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는데,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신 부부 중에서도 남편분이 오셨던 건데, 자기는 부인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20년을 얘기했는데도 항상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이 여자랑 20년을 같이 살아봤는데 내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이 그 TCI를 검사를 부인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제 분석 해석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걸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이럴 때 이래서 이렇구나. 기질적으로 이런 면이 있고 성격 면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그때는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구나. 그렇게 스스로 좀 통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부는 서로 그거를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서로 싸울 때 되면 자기야 이거 봐. 나 이래서 이렇다고. 맞다. 자기야 밥 먹다도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래서 이렇잖아.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야지. 그렇게 서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싸우다가 웃는 시간도 많아졌대요. 나 좀 이해해줘. 나 원래 이렇잖아. 기질적으로 이래. 그러면서 정말 이 검사해보기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나를 조금 알게 되고 내 와이프의 기질과 성격을 알게 되고 나니 이 사람과의 싸울 때도 조금은 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도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성격을 조금 참는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예전보다 좀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래도 이게 정말 유용한 검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와이프를 내 신랑을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런 검사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혼하시는 분 없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공부하고 애 놓는 분도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뭐 태교를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뭐 공교육에서 부부학, 부모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뭐 20, 30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예비 부부 학교도 있고 뭐 결혼 학교도 있고 뭐 부부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뭐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듯이. 그런데 남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부부 생활이 됐든 남녀의 뭐 연애 생활이 됐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해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없을 수는 없으나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갭을 좀 줄여가는 그런 게 우리 사이에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진행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거나 듣는 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예,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 고맙고요. 예, 다시 2주 후에 우리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